3차 시 디자인의 권리 주장과 보호를 위한 등록. 생각 열기.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링. 2015년 이러한 스마트폰 링을 제작하는 두 업체 사이에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창작성. A사는 자사의 스마트폰 링과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는 B사가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B사는 A사의 디자인은 누구나 쉽게 디자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디자인권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대법원은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한 업체의 손을 들어 해당 업체의 스마트폰 링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는 것과는 어떻게 연관되는 걸까요? 디자인은 디자인 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지만 디자인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디자인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등록을 위한 요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창작성입니다. 따라서 이번 교육에서는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디자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현행 디자인 보호법상의 등록주의와 선출원주의에 대해 살펴봅니다. 둘째,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 3가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셋째, 디자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에도 디자인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대해 살펴봅니다. 학습하기, 등록주의와 선출원주의.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에 해당한다면 디자인 등록을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디자인 보호법은 등록주의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청을 통한 디자인 등록이 선행되어야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디자인이 모두 등록되어 보호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디자인 보호법은 선출원주의에 따라 다른 날에 2개 이상의 동일한 디자인이 출원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등록주의 및 선출원주의는 다른 산업재산권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이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출원과 등록은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등록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디자인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디자인 출원을 하더라도 특허청의 심사 결과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등으로 인해 디자인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디자인 출원이 곧 등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하기, 디자인 등록의 요건. 디자인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디자인 출원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지만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에 해당한다면 다음으로는 해당 디자인이 1. 공업상 이용 가능성, 2. 신규성, 3. 창작성이라는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자인 등록 심사 과정에서의 등록 거절 사유가 됩니다. 등록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업상 이용 가능성입니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 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디자인 물품이 대량 생산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공업적 생산 방법이란 기계에 의한 생산 방법뿐만 아니라 수공업적 생산 방법도 포함됩니다. 동일 물품의 대량 생산이란 물리적으로 완전 동일한 물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보았을 때 동일성이 유지되는 정도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물 그 자체를 디자인의 일부로 이용하여 대량 생산 및 반복 생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습니다. 둘째, 신규성입니다. 디자인 등록에서 요구하는 신규성이란
디자이너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창작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 창작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규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디자인 보호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요. 1.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이미 널리 알려지거나 실시되고 있는 디자인, 학술지나 잡지 등의 간행물에 실린 디자인, 온라인 등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그 외에 이와 유사한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있었던 것이라면 신규성을 상실한 12개월 이내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디자이너가 자신의 디자인을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박람회를 통해 외부로 공개한 경우 해당 시점부터 신규성은 상실된 것이라 볼 수 있으나 만약 해당 디자이너가 12개월 이내에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고 이러한 사항을 증명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서 디자인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디자이너의 창작 의욕 저하와 함께 성과 공개를 꺼리게 됨으로써 산업발전 장려라는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디자인 보호법상의 창작성이란 창작비 용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국내외에서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이나 이러한 디자인의 결합 또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출원한 디자인이 속한 분야의 디자이너나 영업자 등이 국내에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이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통하여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라면 창작 수준이 낮은 디자인으로서 창작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없는 수준의 디자인, 즉 창작비 용이성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A사 디자인의 링 하부의 특징은 쉽게 창작해낼 수 없는 디자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사의 디자인은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A사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B사는 A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라 인정하였습니다. 학습하기.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디자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디자인 보호법 제3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대된 선출원 주의와 디자인 보호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면 디자인 등록이 불가합니다. 확대된 선출원 주의란 타인의 디자인 등록 출원서 내에 있는 기재사항 및 첨부한 도면, 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출원된 디자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나중에 출원된 디자인이 먼저 출원된 디자인을 보고 만들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A 부분이 동일 유사하기 때문에 부분적 동일 유사성에 따라 나중에 출원된 디자인은 등록이 거절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출원 디자인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출원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선출원 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선출원 주의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확대된 선출원 주의를 통해 먼저 출원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 유사한 후출원 디자인의 등록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먼저 출원된 디자인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도 이미 그 디자인의 창작 과정에서 완성된 것이므로 타인에 의해 독자적으로 창작된 디자인이라 하여 일부의 동일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을 부여한다면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 보호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은 무엇일까요? 디자인 보호법 제34조는 디자인의 등록 요건을 갖춘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은 상품 선택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상품 출처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영업상의 부정 경쟁 행위를 방지하고자 상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디자인의 등록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넷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즉, 기술적, 기능적인 효과를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하면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앞의 네 가지의 경우 디자인의 등록 요건을 갖춘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등록될 수 없도록 등록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가하기.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면서 학습 내용을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기. 지금까지 등록주의와 선출원주의, 디자인 등록의 요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핵심 요약을 통해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디자인의 권리 주장과 보호를 위한 등록 수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